안녕하세요. 미주 3분컷입니다. 올해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가 한창 뜨거울 때 시장에서 계속 나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던 게 바로 전력이었고, 그 말이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실제로 지금 투자할 만한 구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컴퓨트 과잉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건물을 전력 가까이에 빠르게 짓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칩은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걸 꽂을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오늘 제 문제입니다. 칩 공급 문제가 아니라 전기와 냉각이 준비된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PU를 못 사서가 아니라 그 GPU를 꽂을 전기가 없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도 최근 AI 인프라를 5단 케이크에 비유했습니다. 그 맨 아래층이 에너지라고 말입니다. 에너지가 AI 인프라의 제일 원칙이자 이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의 총량을 제한하는 구속 조건이라는 겁니다. 즉 다음 주도 섹터가 전력이라는 그 말, 지금 다시 봐도 방향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정작 이 종목들 주가는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52주 고점 대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33.6%, 비스트라는 35.1%, GE 베르노바는 17.4% 빠졌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눌린 채로 다시 담을 기회일까요? 세 종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E 베르노바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셋 중에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2026년 2분기 백로그가 176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3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455억에서 465억 달러로 상향했고,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는 115억에서 125억 달러로 이전 65억에서 75억 달러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하락 원인은 명확합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18.75% 미스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3% 넘게 빠졌습니다. 백로그와 가이던스라는 장기 그림은 좋아졌지만 당장의 이익 숫자가 예상을 밑돈 게 단기 주가에는 더 크게 반영된 겁니다. 이 회사는 최근 1년 63.7% 오르며 밸류에이션도 셋 중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성장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3분기까지 생산 능력을 연환산 20기가와트로 늘리고 2026년 말까지 최소 125기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는지는 10월 21일 다음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트라입니다. 이 회사는 숫자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2분기 실제 벌어들인 현금 기준 이익은 1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부상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 대비 6.73% 줄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를 보면 다릅니다. 4억 7,200만 달러 규모의 미실현 해지 평가 손실 때문입니다.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 평가 손실이라는 겁니다. 반면 사업 쪽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엔비디아, KKR, 쿠웨이트 투자청과 함께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출범하며 우선 전력 공급자로 지정됐고, 메타와도 코만치 피크 원전에서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반기 마무리 예정인 40억 달러 규모의 코젠트릭스 가스발전 인수까지 더하면 발전 설비가 5만 메가와트로 늘어나는데, 이 성장분은 2027년부터 실적에 반영돼 아직 올해 가이던스엔 빠져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습니다. 텍사스 전력망 에르콧에서 전기 팔아보는 돈이 예전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데, AI발 전력 수요 폭증 기대가 다소 꺾인 걸로 볼 수 있어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2026년 가이던스도 11.50달러에서 12.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1년 전보다 13.6% 빠져 있습니다. 이건 실적 문제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재평가입니다. 평균 18.5년 만기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2032년까지 예상 청정 기저전력의 약 30%가 이미 계약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앞으로 전기 가격이 더 오르거나 새로운 고객이 줄을 서도 이미 묶인 물량만큼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수입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앞으로 더 크게 벌 수 있는 여지는 스스로 줄인 셈입니다. 예전에는 원자력 희소성 프리미엄을 받는 로또 같은 주식이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형 현금 흐름 주식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크레인 원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둔 이 원전은 최근 FERC와 NRC 주재 승인을 모두 통과했고 2027년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는 11월 9일입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관점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반등을 노리는 관점이라면 비스트라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락 원인이 실제 사업 문제가 아니라 회계상 평가 손실이었고, 코젠트릭스 인수와 메타 계약의 실적 기여가 아직 올해 가이던스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더 반영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이라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재평가 스토리가 맞습니다. 로또성 주식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 주식으로 바뀌는 중이고, 크레인 원전 재가동이라는 구체적인 다음 이정표도 있습니다. GE 베르노바는 펀더멘털은 셋 중 가장 좋지만 이미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지금 담아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나왔던 그 다음 주도 섹터 이야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로 담을지는 각자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미국 시간 장중에 나오는 속보를 가장 빠르게 쇼츠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